왜 촉박하고 그랬냐면 이 차가 다시는 어디로 갈지 몰랐거든. 그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상황이야. 그 대포업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지. 처음엔 욕설과 협박과 모든 것들을 다 했지. 뭐 찰타가 뭐 그런 걸 먹어주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 맞구나라는 걸.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대포차의 부활. 100% 싫어하고 100% 제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. UPD 대포차 부활된 얘기 들어본 적 있어? 대포차가 부활도 할 수 있어요? 영상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내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긴 한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당할 수 있거든.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. 전편에 말씀드렸죠. 흥신소 직원이 1년 동안 못 찾은 차를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전라도 광주까지 제가 갔어요. 제가 갔죠. 네, 갔어요. 아파트 단지에 되게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저는 이제 자동차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, 여러분들. 자동차 전문가 맞잖아. 예, 전문가시죠. 가서 차량 연식과 외관 상태를 보고 그 차가 이 차구나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. 같이 갔던 사람은 이 차가 아니네요라고 나한테 말을 했거든. 왜냐면 번호판이 달라져 있으니까. 그래서 혹시나 나는 이게 번호판 가리를 했을까? 얘네들 그렇게 말하거든. 다른 차의 번호판을 장착을 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했는데 어쨌든 이 차주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. 내려왔더라고. 나이가 좀 이제 뭐 한 40대 중반 정도의 남성분이었는데 이 차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했냐고 물어봤어. 당연히 자기는 뭐 정상적으로 구입을 했다고 말을 하겠지. 표정만 봐도 알잖아. 사람이 떨림과 그 뭐 당신 여기서 정말 거짓말을 하면 난 지금 경찰을 부를 것이고 당신까지도 재산상의 피해도 보고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거다. 그러니 솔직히 말해라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내 이제 넘어갔어. 넘어가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사실은 내가 아는 동생이 차량을 되게 저렴하게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터무니없는 시세인 걸 알지만 구입을 했다는 거지. 거기서 이제 내가 이 차 맞구나라는 걸. 그리고 이제 차량 문을 개폐를 해달라고 해서 열었지. 열어서 차량은 어떤 차든 번호판이 바뀌더라도 고유적인 남바라고 하는 차대번호라는 게 있거든. 12자리, 13자리. 그래서 차대번호를 확인을 했더니 같은 차가 맞더라고. 근데 번호판이 바뀌어 있는데 이 사람은 당당하고 뻔뻔하게 자기 명의로 이전된 등록증을 가지고 온 거야. 말이 안 되지. 정말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얘기거든. 우리나라가 뭐 무슨 후진국가 뭐 어디 필리핀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. 그 등록증을 대조를 했더니 같은 차가 맞췄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불러놨던 경찰이 왔지.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이거는 저희가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. 본인들이 민사 처리를 하든지 사건 접수를 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해라라고 말했는데 왜 촉박하고 그랬냐면 이 차가 다시는 어디로 갈지 몰랐거든. 그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상황이야. 다시 팔려나갈 수도 있고 이제는 이 차가 대포차가 아닌 정상 차량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보낼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이동하게 되면 다 물거품이야.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왔거든. 어찌됐건 뭐 그분들이 처리를 안 해주고 그냥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길래 유튜브를 촬영하는 사람이고 그냥 돌아가신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. 본인들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. 다행히도 감사하게 번호판을 영치하시고 차량을 파출소 그 주차장으로 영치해서 차를 가져가셨어. 그리고 나니까 이제 차량을 정식적으로 구매하지 않으신 요 지금 광주의 이 40대 남성분도 구입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대포업자지 사실은. 엄밀히 따지면 대포 부활업자야.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고 나는 뭐냐 이게 도대체 내 재산에 대해서 나도 피해를 본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대포업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지. 처음엔 욕설과 협박과 모든 것들을 다 했지. 뭐 찰타가 뭐 그런 걸 먹어주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얘기를 했지. 어떻게 부활이 됐고 어떻게 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또 피해자한테 차량을 돌려주고 그만큼의 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 형사처벌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게 된 거야. 정말 잘못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운행 정지가 되고 직권 말소가 되면 내 차가 1111에 111이었어. 그러면 이 차 번호판을 떼서 번호판을 반납을 해야 돼. 반납을 하면
직권 말소 이후에 운행 정지랑 이 차에 대한 거는 자동차 왜 수출을 보는 말소가 되지, 폐차가 되도 말소가 되잖아. 그 말소 처리가 되거든요. 근데 부활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.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? 이 여성분께서 A라는 분께서 하신 캐피탈이 있지. 할부가 남아 있잖아. 그 할부가 남아 있는 차인데 등록 원부로 확인하고 부활을 시키려면 할부 남아 있는 것도 체크도 해야 되고 운행 정지가 풀렸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. 근데 그런 이제 작은 관공서에 가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와 군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거든. 복합적으로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기 아래 지방이야. 바닷가가 있는 그 지방에 거기에 있는 왜 등록 대행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오복사라는 분들을 알지? 오복사라는 말이 있어. 목사 뭐예요? 오복사가 데일밴드랑 똑같은 말이야. 사실은 등록 대행을 해주는 업체인데 그 업체 이름이 오복사인데 그 오복사가 워낙 선두주자처럼 제일 먼저 했고 제일 많이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응을 해주거든. 업체 아주머니와 이 자동차 이 등록을 해주는 공무원과 뭐 유대관계가 좀 어느 정도 있었나 봐. 매일 보는 사람들이고 그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절차라는 걸 무시하고 그냥 등록을 해준 거야. 그런데 이 내용을 대포차 업자들은 부활업자들은 알고 있던 거지. 여기서는 해줄 수 있다. 난 뚫어놨다. 이게 대행 수수료라는 게 뭐 2, 3만 원 정도 사이에 형성돼 있는데 그 이모님들에게 뭐 소정의 식사비를 더 제공도 하고 당연히 불법이란 말은 안 했겠지. 그러니까 많이 해왔는데 마지막에 나한테 이제 걸린 거고 작은 지역에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. 그래서 관공서에서 여성분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위급에 이제 남성분이 전화가 왔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니?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론은 그 명의자분이 차를 가져갔고 그 A라는 그 여성분이 피해 금액도 다 돌려받게 됐고 피해자분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공론화를 시키지 않고 넘어갔던 일이 있지. 사례비도 받으셨나요? 그 코로나 때였어요. 이게 사정을 알잖아. A라는 여성분의 사정이 알아서 사례를 하신다고 봉투를 건네주시는 거를 돌려드렸지. 그래서 그냥 나는 정말로 그냥 마음으로 도와드렸던. 자, 그리고 정말 돈을 많이 번 대포업자가 있어.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손을 씻고 다른 업을 하고 있긴 한데 베테랑 원 받지. 예.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구매하고 집에 주차를 했는데 차가 없어지지. 대포업자들이 대포차는 분실되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겠지. 내 명의도 아니고 나는 정식적으로 내 명의로 해서 이전 등록을 해서 차량을 정식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걸 알고 있어서 차량 뭐 키가 2개 뭐 이러잖아. 보통 2-3개 되잖아. 이 2-3개 되는 거를 하나 정도는 숨겼다가 차량용 GPS라는 게 있어요. 위치 추적기. 예전과 다르게 지금 엄청 세밀하게 나오는데 어느 동네에 어디 주차되어 있는 것까지 나오거든요. 대포차 업자가 차를 판매를 하고 잠잠해질 때쯤 가서 차를 다시 끌고 와. 신고를 어차피 못 하잖아. 그 차를 또 팔고 또 신고 못 하지.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수십 번을 팔고서 다시 갖고 오는 거야. 그래서 난 영화 베테랑 1을 보고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.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있는 이야기고 나중에 결국에는 다 분해를 시켜. 하나하나 엔진과 미션, 분짝 뭐 유리창 하나까지 다 분해를 해서 해외로 수출을 보내. 그 결국엔 공중분해 되는 거야. 그 공중분해 된 차는 다시는 죽을 때까지 찾을 수 없겠지.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.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정말 개인적인 견해고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양말 신고 슬리퍼에 뭐 문신에 반바지에 제발 구매하지 마세요. 극혐하고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중고차 할부 전액 가능합니다. 저신용자 가능합니다. 연령 상관없이 가능합니다. 면허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. 이 업체들 다 죽여야 돼. 이 업체들 때문에 결국엔 이런 대포차들이 생기는 거거든. 저신용자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. 네, 신용은 정말 안 좋고 차량은 반드시 운행을 해야 돼. 그런 분들께는 당연히 차를 구매하시도록 뭐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는 하는데 연령이 너무 어린데 나는 정말 21살에 뭐 군대도 안 갔다 왔거나 뭐 나는 곧 이제 사회초년생에 뭐 군대 면제를 받았다고 차량을 구매를 해야 된다 할 때 정말 뭐 아반떼? 여기까지는 소득이 그만큼 있으면 구매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뭐 벤츠 뭐 BMW 뭐 마세라티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.
이거는 인생 나락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. 부모님한테도 정말 죄를 짓는 거고 본인 인생도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내려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네.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차알타에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어려운 일이 아니면 사건에 대해서는 아니면 뭐 사연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드릴 수 있고 또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제보도 주시고 필요하실 때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도 또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거 쏙쏙 들어온다 하는 정말 담백한 내용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